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네들한테 돌아올 이익과 불이익이 뭐냐, 요걸 지금 막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징계를 의결할 때는 5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복, 견책 이렇게 있습니다. 견책은 꾸짖고 마는 거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징계 부결은 이게 상상하지 맙시다. 이런 건 나오지 않을 테니까. 징계 취하 이 경우는 완전히 자신들이 항복을 선언하는 거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결과겠죠. 그러면 징계 의결에서 해임, 면직, 전직, 감봉은 이건 웃기는 거니까 이건 안 할 것이고, 해임을 하고 나면은 자기네들한테 돌아올 화살이 너무 커요. 그야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맷집을 키워주고 지지율을 올려주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보고 있을 자료가 이것과 유사한 데이터를 보고 있을 겁니다. 검찰개혁 추진 방향이 옳았는가 하는데 당초 취지와 달라지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55%, 당초 취지에 부합한다고 믿어주는 국민이 28%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것도 호남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호남이 한 28%니까 그거 다 압니다. 다. 나머지 국민들은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믿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해임을 하면 너무 자기네들한테 돌아올 화살이 커요. 해임이나 면직이나 똑같은 거니까 이것은 이제 좀 자기네들이 좀 부담스럽다. 그런데 해임과 면직을 하지 않고도 똑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정직 6개월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달까지입니다. 6개월 매겨버리면 임기 다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행정법원에 갔을 때 이것이 뒤집어질 것도 우려해야 되는데, 거기서 해임이나 면직이 되면 너무 크게 볼 우려가 있다. 정직으로 가는 게 어떠하냐 하는 것이 저들의 전략으로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해임이 80% 이상인데 정직으로 나갈 확률이 70% 이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정직은 또 뭐냐? 사실상 해임이나 면직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꽁꽁 올가매쁘겠다는 거죠. 그때까지 정직 3개월만 돼도 저쪽에서는 되는 게 정직 3개월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공수처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정직 3개월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어도 놔둬도 공수처가 사건을 홀랑 다 가져가 버리면 끝난다 하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정직 3개월만 해도 국민들은 그러려니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둘이서 작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정직도 중징계입니다. 엄청난 중징계, 이 중징계를 처분하면은 바로 또 행정법원으로 가게 되죠. 정직이거나 뭐거나 다 행정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징계가 정직 3개월에서 6개월, 3개월만 할 때는 공수처가 빨리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사건을 몽땅 다 가져가 버리면 윤석열 검찰총장 있으나마나 허수아비 하니까 3개월이고, 6개월은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 자기네들이 그 간판만 쓰셔도 불안하니까 6개월, 최장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직은 6개월이 최고 맥시멈이에요. 그럼 6개월을 결정할 경우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정직 6개월 처분받으면 사실상 면직이나 다름없으면서도 국민한테는 해임이나 면직을 시키지 않았다, 이런 포장을 할 수가 있죠. 자, 추미애는 그러면 이 뭐가 나오든 해임이 나오든 면직이 나오든 정직이 나오든 그러면 대통령한테 던지게 되겠습니다. 이걸 재청권이라고 해요. 대통령은, 문재인이는 장관의 징계 재청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까지 관행이지만 징계의 의결을 그대로 수용 안 해도 됩니다. 검사징계법에는 대통령이 징계위 의결 수일 등을 바꾸거나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은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서 무조건 징계위 의결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징계위가 불합리한 결정을 했을 때는 대통령이 이것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있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해임이 나오더라도 문재인은 정직 정도로 낮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저들의 속셈을 미리 알아야 한다. 국민들한테 이 속셈을 미리 전파해야 한다. 저들의 속셈만 전파되고 나면 저들이 어떤 짓을 해도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뻔한 수작 나오는구만. 이렇게 되도록 전 국민한테 다 알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전쟁의 기본이다. 문재인이 추미애의 중징계 제청을 받을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은 바로 가처분하고 행정소송 제기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정직 상계를 받았다고 가처분 소송 제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은 문재인은 그야말로 곤란한 입장에 처합니다. 왜냐? 해임을 받을 거나 면직을 받을 경우에는 문재인이 이걸 딱 받아 제기면은 바로 뭘 해야 됩니까? 후임 법무부 장관을 이 공청회, 청문회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정자는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면 문재인이 공석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정자까지는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자 할 때 졸지에 행정법원에서 이겨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복귀해버리면 현직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 내정자도 있고 하는 희한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그런 부담 가지고 싶을까요? 그때 만약에 현직 검찰총장이 있고 또 내정자가 있고 하면 서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대한민국이 웃어버리는 그런 진짜 코미디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문재인한테 굉장히 나쁜 그림이 됩니다. 문재인이가 어느 정도로 등신 같으면은 어떻게 검찰총장을 둘을 만들어 놓냐? 현직 검찰총장이 있는데 또 내정자를 만든다? 후보자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현직 검찰총장과 후보자 간의 권한 성격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문재인은 아주 떡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 해임 이게 행정부문에서 당장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정부문에 시간 끌어버리면 문재인은 바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후임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부담을 피하자면 제일 좋은 것은 정직이겠다. 정직 6개월만 때려놓으면 행정부문에서 만약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넘어간 것이 부결이 되면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까 해임과 똑같은 결론이 나오고 또 후임자를 미리 내정해가 발표하지 않아도 되니까 문재인으로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고 그 밑에 있는 조남관 직무대행 즉 대검 차장 직무대행을 바꿔보면 됩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을 바꾼 것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죠. 직무대행을 이성윤이 시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시켜놓고 이성윤이 불러서 이거는 추미애가 발령장 사인하면 되니까 이성윤이가 대검 차장이 되버리는 그림 요것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이 임기가 확정되고 보장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원칙 임기를 왜 보장해 주겠습니까? 대통령도 칠 수 있도록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게 검찰총장한테 주어진 임기 보장입니다. 대통령도 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재인이가 임기 보장을 어겼다 하는 순간에 법 원칙을 망개버렸다, 무너뜨렸다는 후폭풍이 비판이 거세게 일 겁니다. 자, 정권의 심기를 거슬리는 수사를 하더라도 찍어내기를 할 수 없도록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놨는데 법률의 취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짓을 문재인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도 싫다, 그런 부담도 안기 싫다. 문재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회피 전략. 문재인의 특성상 이 회피 전략이나 도망가는 게 이게 특기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꾹 하고 넘어가는 게 문재인의 특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은 정직 처분해놓고 대검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홀랑 바꿔보면 이게 인사발령서 하나로 끝나니까 이성윤이가 그 자리에 올라가거나 또는 제2, 제3의 이성윤이 많으니까 그 올라가가지고 대검 차장검사만 맡아버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허수아비가 될 것이다. 이게 저쪽에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해임이 나오든 면직이 나오든 정직이 나오든 그 그림이 다 행정법원에서 빠개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행정법원에서 다 뒤집어질 거다. 이거는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걸로 저도 확신을 하는데, 만약에 그 정직에 걸리면은 국민 반응은 어떨까요? 국민의 반응은 국민을 가지고 노냐? 결국 그런 꼼수밖에 없냐? 결국 문재인은 추미애의 꼼수 이것을 연결해가지고 문재인이 같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뭘 해야 하느냐? 문재인의 이런 꼼수를 쟤들이 정직할 거다, 해임 또는 정직을 할 거다, 지금까지는 해임할 거다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소작 바꿔야 됩니다. 쟤들이 해임 또는 정직할 수 있다, 정직시킬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정직시킬 수 있다. 목적은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다. 어떤 꼼수냐? 해임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차장검사를 교체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모든 수사를 덮어버린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공수처가 발동되면 이 수사 중인 사건은 몽땅 가져가 버리는 걸로 손 터는다. 이것이 저들의 계획이다. 이걸 빨리 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쟤들은 워낙 그런 쪽으로 잔머리가 발달한 애들이라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고 절대로 안 합니다. 요건 요렇게 가야 하고 저건 저렇게 가야 하고 저것이 원칙이고 이런 걸 안 해요. 그런 사고방식이 없어요. 꼼수와 잔머리 대가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미리 그 꼼수와 잔머리를 다 숙지하고 알고 있으면서 딱 그 수가 나오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순간에 그 프레임은 박살나버립니다. 저희들은 그 프레임이 박살나도 그대로 밀어붙여 할 수밖에 없는 정권 말기적 현상이 나오겠지만 국민이 그 정권 말기적 현상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꼼수 중에서 정직이 추가되었다는 것, 이거 반드시 알아야 하고 국민들한테 여러분 주변으로 좀 많이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전화통화를 통해서 야, 그 문재인하고 추미애 꼼수 장렬이다. 정말 문재인하고 추미애 꼼수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 정직을 한댄다. 차라리 해임을 시키지 정직을 하냐. 꼼수 비겁하게 꼼수. 그래가지고 결국 조남관 직무대행 쪼가보내버리고 어디 저기로 보내고 저 제주도로 보내버리고 이성윤이 시켜놓으면은 바로 윤석열을 잘라낸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데 그 국민들이 모를 줄 알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모를 줄 알고 그런 잔꾀를 부리고 있다 하고 주변에 알려주셔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론전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론전입니다. 여론의 향배가 바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론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여론전에 나서 주셔야 합니다. 댓글 달기, 동영상 퍼나르기, 주변에 전화하기,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이런 업무를 여러분들만의 글자로 다시 만들어서 올리셔야 합니다. 업무, 꼼수, 조작, 잔머리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하는 짓이라고는 이런 짓밖에 안 하고 국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모든 것은 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내년 다른 나라는 지금 영국에서 벌써 12월 8일부터 맞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에나 맞힐 예정입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국민이 두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민한테 좀 알립시다. 바로 국민이라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은